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해야죠. 우리의 온갖 모험들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어서. 생시였든 꿈이었든 간에.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63위를 차지한 욕망과 절제의 줄타기 아이즈 와이드 샷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젊은 의사 윌리엄 하포드와 그의 아내 앨리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계층의 부부입니다. 어느 날 윌리엄의 환자이며 억만장자인 빅터 지글러가 초대한 호사스러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7살 된 딸은 부모에게 맡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부부는 센트럴 파크의 호화 콘도를 빠져나와 크리스마스 파티로 향합니다. 파티에 도착한 윌리엄은 의과대학 동기생인 닉을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는 의대를 중퇴하고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닉은 자신이 공연하는 식당에 한번 들르라며 자리를 뜨고 그는 2명의 요염한 모델로부터 유혹을 받는데 윌리엄은 지글러의 부름으로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지글러가 파티에서 맨디라는 미모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녀가 마약을 과다 복용해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자 윌리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샴페인 취기에 나긋해진 앨리스는 나이든 헝가리 남성과 춤을 추면서 유혹을 받지만 물리치게 됩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윌리엄과 앨리스는 귀가를 하고 다음날 저녁에 부부는 함께 마리화나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앨리스는 마리화나에 취해 전날의 심사를 윌리엄에게 알립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객체로서 결혼에 대한 신의와 시기를 질문하는데 앨리스는 자신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어도 질투하지 않는 윌리엄을 질책합니다.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암시하는 바를 알려는 거예요. 내가 암시하는 바라니? 병원에서 예쁜 여자의 가슴을 만진다고 쳐요.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걸 만질 때 당신의 심정이에요. 여보, 난 의사야. 개인 감정은 없는 데다가 늘 간호사도 배석해. 그럼 가슴을 만질 때 일밖에는 생각 안 해요. 그래, 환자와 있을 땐 섹스 생각을 안 해. 환자는 가슴이 만져질 때 잘생긴 의사의 물건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할까요? 여자 환자들도 분명히 섹스 생각은 안 할 거야. 어떻게 확신해요? 그녀는 자신이 과거 그와 함께 휴가를 갔을 때의 에피소드를 털어놓는데 그 휴가에서 어떤 해군 장교를 보았고 그에게 반해 윌리엄과 관계를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상황만 허락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욕정을 사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헬레나는 친구랑 영화 구경을 가고 당신과 난 사랑을 나누었고 우린 앞으로의 계획과 헬레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난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어요. 그가 만약 나를 원했다면 단 하룻밤이었을지라도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당신과 헬레나, 나의 모든 장래를요. 모든 것을요. 그런데 희한했던 건 그와 동시에 당신은 전보다 더 내게 다정했어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부드러우면서도 슬펐어요. 그날 밤을 거의 다 지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황했어요. 그가 떠나는 게 두려운지 남는 게 두려운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떠난 사실을 알고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윌리엄은 정조를 지킬 것 같았던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는데 그때 윌리엄에게 어떤 환자가 사망했다는 전화가 걸려오고 윌리엄은 급히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윌리엄은 사망한 환자의 딸에게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을 받는데 고백에 놀라 그곳을 빠져나온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길거리 창녀에게 유혹을 받고 그 여자의 집으로 이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얼떨결에 관계를 가지려 하지만 곧 아내로부터 전화가 오자 정신을 차려서 그 집을 빠져나오는데 우연히 친구 닉이 공연한다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닉을 만나는데 그가 피아노 연주를 위해 비밀스러운 파티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밤 연주가 또 있어. 다른 데서 또 연주해?
항상 2시쯤에 시작해. 빌리지에서? 사실 주소가 어딘지는 나도 아직 몰라. 모른다고? 웃기게 들리겠지만 장소가 항상 바뀌고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아. 매번 다르다고? 아직까지는? 무슨 모임인데? 난 연주만 해. 내 눈을 가리고 연주해. 농담이지? 아니, 사실이야. 저번에는 조금 보였는데 정말이지 내 평생에 그런 모습은 처음 봤었어. 그렇게 멋진 여자는 닉이 알려준 비밀 암호화 파티에서 입을 턱시도와 가면 그리고 검은 망토를 빌려오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파티라며 만류하는 닉의 말을 무시하고 윌리엄은 그 파티에 기어코 참석하게 됩니다. 결국 시골의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 윌리엄은 그곳에서 괴상한 성적인 의식을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써서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문란한 파티를 벌이고 있는 도중에 한 여성이 다가와 그에게 위험하니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라고 경고를 하는데 윌리엄은 그 말을 무시하고 구경을 다닙니다. 결국 윌리엄은 파티의 주최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끌려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지만 자신에게 경고를 해준 여성의 희생으로 그곳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를 벗으시오. 이제 옷을 벗으시오. 벗으라고요? 옷을 벗으시오. 여러분, 제발 옷을 안 벗을 거면 우리가 벗겨줄까? 그만해요. 그를 놔줘요. 내가 대신 벌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대신 벌 받겠다고? 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나? 네. 좋다. 가도 좋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더 이상 조사를 하거나 여기서 본 것들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는 날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 거다. 이해하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되죠? 아무도 그녀를 못 구한다. 이곳에서의 결정사항은 변경될 수가 없다. 다음 날 그 집단의 정체를 밝히려고 다시 저택으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경고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낙심한 그는 전날 길거리에서 만난 창녀와 잠자리를 갖기 위해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하지만 그녀의 룸메이트는 그녀가 어제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녀의 아파트를 벗어난 윌리엄은 우연히 신문에서 미인대회 수상자가 약물 과다로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 시신을 확인하려고 영안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신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자신이 진료해준 맨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가 비밀스러운 파티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지글러의 부름에 그의 집에 방문한 윌리엄에게 지글러는 그날 자신도 비밀 파티에 있었으며 맨디가 윌리엄을 구해준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밀단체에 대한 어떤 것도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집에 돌아온 그는 잠자는 아내의 바로 옆에 자신이 비밀 파티에서 썼던 가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지막에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윌리엄에게 앨리스는 온갖 모험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해야죠. 우리의 온갖 모험들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어서. 생시였든 꿈이었든 간에. 정말 그렇게 확신해? 확신하냐고요? 한평생은 고사하고 하룻밤의 현실이 온전한 진실일 수 있을 만큼 확신하는 거죠. 꿈은 항상 꿈으로만 남진 않아. 중요한 사실은 깨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아주 오랫동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그 단어는 쓰지 말아요. 괜히 겁나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지? 이쁜 짓. 레이첼입니다. 브러마이즈 와이드샷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르투어 슈니칠러의 꿈의 노벨레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주인공 부부로 당시 실제 부부였던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을 캐스팅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이 작품은 개봉하기 전 큐브릭이 사망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는 죽기 며칠 전에 공동 작업자와의 통화에서 음악과 사운드, 색상 등 기술적인 수정사항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하며 20분가량의 장면들이 삭제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니콜 키드먼은 인터뷰에서 스탠리는 나와 톰 크루즈에게 작품의 첫째 컷을 보여준 후 사망했는데 몇 개월 뒤에 발생한 케네디 주니어의 죽음과 함께 일련의 사건들이 무섭게 느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언급되는 음모론으로는 윌리엄이 참석한 난교 파티가 국제적 비밀 조직인 일루미나티를 표현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편집된 컷에서 이 조직에 관한 치명적인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암살당했다고 하는데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의 죽음으로 워너브라더스 측에서 최종 편집을 해버린 탓에 디렉터스 컷은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도발적인 고백은 윌리엄에게 엄청난 충격과 현실을 일깨워 주었는데 일부 일처제와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억누르고 있었던 욕망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고백 이후 윌리엄에게 세상은 성적 유혹이 가득한 곳으로 변했고 모든 걸 거부했던 지난날이 위선적이게 느껴지면서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닥친 반복적인 유혹들을 받아들이지만 자의반타의 반으로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고 그날 밤에 일어난 치명적인 유혹들이 다음 날에는 끔찍한 형태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이기에 이 영화는 결혼 생활에서의 충동적인 욕구 충족의 위험성과 경고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일부 일처제와 결혼제도는 안전하고 옳은 것이라는 착각으로 진정한 성적 욕구가 억압되고 있다는 점을 비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외도할 기회를 물색하고 다니지만 최악의 상황만 닥치게 되는데 영화의 장르가 애매한 것이 에로틱하면서도 스릴러의 형태를 띠고 있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두 배우의 노출신을 비롯해 비밀 파티의 난잡한 성관계 장면들은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에로틱하고 가면 쓴 사람들의 괴기한 의식은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독은 주인공들의 쾌락에 대한 욕망과 그것에 수반된 위험을 극적인 공포감으로 표현해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이상한 사건들은 쾌락과 욕망을 현실로 돌아와 타협하는 모습은 도덕성과 절제를 의미하며 욕망과 절제가 줄타기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인 아이즈 와이드 샷은 눈을 떴다는 의미의 아이즈 와이드 오픈과 꿈, 인간의 내면을 뜻하는 아이즈 샷이 혼합된 표현이랍니다. 결론은 그냥 있고 계속 평범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윌리엄은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에 곱비 풀린 말처럼 외도를 결심하지만 결론적으로 진짜 외도를 하진 못합니다. 감독인 스탠리 튜브릭은 미국의 영화 감독으로 영화에 대한 뛰어난 감각과 완벽주의적인 제작 노력으로 유명하며 다른 제작비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 하나이자 60에서 80년대 영화 산업이 클래식 시대를 넘어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를 거쳐 현대기로 넘어가는 시대를 상징하는 감독입니다. 존 포드, 알프레드 히치콕 등과 함께 영화 사상 최고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작품은 전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들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 태엽 오렌지, 베리 린든, 샤이닝, 풀 메탈 재킷 등이 대표작인데 의외로 아카데미에서는 후보에만 그쳤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1981년 데뷔 이래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리우드를 이끌어온 스타들 중 한 명으로 현재 할리우드를 상징하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필모 구성을 잘하는 흥행 보증 수표들 중 하나로 자기관리도 철저하여 연기력은 물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 스턴트와 제작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포브스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 중 1위를 차지했고 할리우드의 배우들 중에서도 미국 역대 흥행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파워 지표로 영화 한 편의 출연료가 $2,000만 넘는 배우들을 $2,000만 클럽이라고 하는데
1996년 미션 임파서블을 기점으로 2천만 달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그가 제작자로 참여한 경우 출연료의 흥행 수익을 합치면 미션 임파서블은 7천만 달러, 작전명 발키리는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벌어들였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아시아 시장에서의 인기도 상당히 높은 배우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인기도 매우 높은데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공로상 격인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주인공 앨리스 역의 니콜 키드먼은 호주, 미국의 배우로 출생은 미국이지만 자란 곳은 호주 시드니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2번의 에미상, 5번의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바 있고 아카데미상에도 4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단한 배우죠. 2000년대부터 계속 왕성하게 활동해왔고 2020년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인 중 5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성적 스릴러 아이즈 와이드샷에 출연해 크루즈와의 결혼이 크루즈의 동성애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을 잠재웠습니다. 어머니는 페미니스트였고 아버지는 노동운동가인 사회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니콜은 이사벨라 제인과 코너 안톤이라는 두 아이를 입양했지만 2001년 초 크루즈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문혁들 세상만사 남녀만사 2022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니콜 키드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는 꽃이 아름답구나. 언제나 너는 오지 않고 가고 눈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시구나. 진 위에 굶주린 사내 하나 빈 소주병을 들고 서 있던 거리에도 종소리처럼 낙엽은 떨어지고 황국도 꽃을 떨고 뿌리를 내리나니 그동안 나를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고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물 깊은 밤 차가운 땅에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꽃이여. 정호승 가을꽃